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매일 저녁 7시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뭐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통 크고 대범한 수익을 원한다. 또는 거시경제 흐름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요. 내 경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별한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예금 또는 금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수석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죠. 저희가 사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숫자 0708 네 자리만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참여 방법 간단하니까요. 저희는 또 양방향 소통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매니저님께, 전문가님께 궁금하셨던 질문들 직접 질문하지 못해서 불편하다라고 이런 점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그 부분 해결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함께 하실 수석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수석님 함께 할게요.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표정이 좋습니다, 수석님.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범투자자문의 박철민 수석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저와 세 번째 이런 방송에서 찾아뵙게 되는데요. 방송을 뭐 보셨겠지만 단순하게 주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금융상품이라든지 그런 뭐 채권, 부동산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투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어떤 자격증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임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유익한 시간 가지면서 좀 더 하나씩 더 금융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는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자격증 아무나 다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보유하는 사람들만의 특권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자격증을 보유해야지. 네. 일단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라 해가지고 실제 주식이나 애널리스트? 채권, 네.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네. 증권 투자 권유자문 인력, 파생상품 투자 권유자문 인력 이런 것들은 고객을 양방향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자산을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 수석님께서는 정말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증을 받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대단하신 인재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저희가 어제장 쉬어갔잖아요. 어제 휴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오늘 바로 사실 추천 1거래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려주셨던 엔캠. 엔캠. 엔캠이 오늘 무려 지수기여도 상위 4위인가요? 3위. 상위 3위에 올랐더라고요. 이 종목이. 아니 어떻게 이런 종목 캐치하셨는지 저 진짜 신기해가지고요. 저도 참 신기한데요. 예. 네. 뭐 언어 걸린 건가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뭐 처음부터 사실 2차 전지주가 요즘 좋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어떤 옥석가리를 통해서 분명히 성장성은 높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을 쉽게 뽑았을 뿐이고 또 이따 제가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또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철민 수석님께서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는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까지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저희 대범한 투자 시간에 알려주시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만 꼭 챙겨보시더라도 바로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 어제죠. 어제 한글날로 쉬어가는 동안 세계 국채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또 SK 하이닉스가 좀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파란불로 희비가 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가장 특징이었던 게 바로 티웨이 항공 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뜨겁더니 오늘은 티웨이 항공이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비만 치료제장 화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좋았는데요. 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이런 또 올라가는 바이오 대장주들도 계속해서 오늘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 줄 평 듣고 시작할게요. 한 줄 평. 네, 예, 일단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드리자면 네. 혹시 영화 신세계 보셨어요? 봤죠. 봤어요? 네. 거기서 그 재범파 부두목 네. 이중구의 한마디가 오늘 네.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어떤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살려는 드릴게. 아, 좀 더 이렇게 살려서 해주셔야 연기는 좀 못하시는군요. 네. 조직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아하. 예, 그렇게 살벌하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예. 순하셔가지고 아. 이미지가. 예, 네.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 저는. 예. 아니 근데 수석님이 이미지가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방송 오기 전에 수석님 나이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고 똑똑하구나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좀 아재입니다. 좀 생각보다. 예. 네, 오늘 근데 한 줄평 왜 살려는 드릴게인가요? 예, 살려는 드릴게. 원래는 우리 지금 종목은 시장은 오늘도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전쟁 잠깐 뭐 화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네네. 나돌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는데 그 뭐 전쟁이 좀 화해 휴전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뜨면서 잠깐 우리나라에 좀 외국인이나 개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휴전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줄이 쫙 그어졌는데 네. 전쟁은 계속 터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란, 이스라엘, 중동 국가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치 휴전을 하고 사과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 시설, 그러니까 유류 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지만 군사 시설은 타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란 그런 어떤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 이외에도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전쟁은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소강 상태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11월쯤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수 편입이 되는데 이거는 국채, 그러니까 채권 관련된 지수예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S&P 500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선진화된 세계 이 3대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호재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왜 호재냐? 네. 이게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이게 그 왜 이제 호재냐 보면은 네. 국채 지수가 편입됐다. 그러면은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75조에서요. 네. 약 75조에서 90조 요 정도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수 자체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먼저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국가에서 어떤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조금 싼 금리로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돈이 많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매수 매력 포인트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조금 저렴한 이자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런 어떤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금리가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뿐더러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고환율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 그렇게 되면은
해외여행 가기도 굉장히 좋겠죠. 뭐 물론 네. 장단점이 다 있지만 환율이 네.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호재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금리 여전합니다. 뭐 반도체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악재는 아니에요. 호재인데 삼성전자가 좀 좋지 않아요?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한 11%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금리도 인하를 할 것 같다가도 연준에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상승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횡보한다 지금 말씀드린 게 계속 없는 상승 하락이다. 근데 오늘 조금 호재가 터지면서 조금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그래도 전반적인 유가증권 시장을 좀 방어를 했다. 아. 살려는 좀 줬다. 아, 코스피 너만 살려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살려줬다는 게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더 죽을 뻔하는 거 약간 죽지 살았다는 않게만. 거기 때문에 네. 이 점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비슷합니다. 뭐 단기성 트레이딩 아직 유효하고요. 흐름상 저점을 잡아라. 제가 엔캠 종목 드렸던 거 올랐는데 2차 전진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시장은 떨어지지만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저가 그런 종목들 무조건 낮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저점을 잡으면은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수익을 나올 수 있어요. 뭐 사실 삼성전자도 뭐 오만전자 굉장히 좀 낮은 시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굉장히 또 낮은 구간에 진입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꼭 주식만 투자가 아니다. 제가 이 방송의 또 차별점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예금, 부동산, ETF, 커버드 콜까지 전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다양한 어떤 전략 구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횡보장 전략. 저번에 제가 한번 종목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횡보장에는 살 게 없다? 다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횡보장에도 커버드 콜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채권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뭐 플러스 5%에서 뭐 최대 뭐 한 20%까지 안정적으로는 5, 6%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내가 아직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 횡보장에서도 이러한 투자 전략이 충분히 나와 있다. 이런 점 시장에서 눈여겨보면서 투자 전략 짜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바쁜 전략이 있다. 바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커버드콜 이런 거 저희 지난 방송 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이 수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저희 지난주 첫 방송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나왔죠? 아직 1000회가 되진 않았지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내일장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일정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일단 내일 장, 이 일정 소화하면서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테슬라. 네.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도 굉장히 좋고요. 네. 저는 뭐 2차 전지도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테슬라는 2차 전지니까. 그쵸. 그리고 테슬라, 예, 엔캠 음. 아직도 좋아요. 어. 그 테슬라는 네.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테슬라는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테슬라, 네. 와, 테슬라 명언. 주식사 이거 네. 모르세요, 명언? 몰라요. 그게 예, 뭐예요? 테슬라는 네. 여러분들 종교예요, 약간. 아. 그리고 테슬라, 그러니까 종교는 좀 농담이고 네. 테슬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예요, 실제로.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연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쵸.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테슬라 좋으니까 관련주든 다 좋다 이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선별된 뭐 엔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제가 차후 오. 말씀드릴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수석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엔캠 이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하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 건데 수석님만의 또 이런 노하우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노하우.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노하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가자. 너무 좋아요. 예, 쉽게 가자예요. 그러니까 왜 주식을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내용들 조금 리뷰하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더라도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한번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네네. 보세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는 이유가 단기성 트레이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안정되고 기술력이라든지 경륜을 가진 기업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파는 물건들, 재화의 용역이죠. 그런 재화의 용역은 소비자가 결국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소비자가 누구냐? 우리. 예, 여러분들, 네. 시청자분들이에요, 소비자. 저, 그렇죠. 앵커님. 저, 네. 예, 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갤럭시, 아이폰,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MZ세대, 그리고 핸드폰 쓰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재무, 차트, 기법, 저보다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더 많이 알아요, 진짜로. 와. 근데 이거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재무 차트 기법 공부 열심히 한다고 살림살이 나아지지가 어.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물론 공부하는 건 좋아요. 우리 뭐 공부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너무 목매이지 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저번에 방산주 좀 짧게 리뷰하면 방산주 제가 추천드린 이유 무슨 방산에 대해서 뭐 굉장한 재무 분석을 하고 뭐 어떤 수익 평가 모델을 들고 와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미사일 사진, 현무 5, 음. 예, 현무 5. 저 진짜 이거 국방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너무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입니다. 예, 국방 네. 안보 예, 12,000km로 100m 뚫어요. 땅 100m 뚫어서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극찬받고 있는 미사일 벙커버스트 얼마 전에 헤즈볼라 수장을 실제로 사살했던 그 벙커버스트가 18m를 뚫고 들어가는데 이 현무 5는 100m 뚫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끝났다. 이거는 그냥 끝났다. 방산주 그냥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확히 세 종목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뭐 이게 이제 첫 번째 날 뜬 거고 10% 넘게 이렇게 떴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이 세 종목 깔끔하게 떴고 2차 전지. 예. 그리고 2차 전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테슬라 때문에 이게 제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최충성 매니저가 네. 2차 전지는 무조건 테슬라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을 맞아요. 테슬라가 답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제가 아닌가요? 최충성 매니저의 말에 99%는 동의하진 않지만 네. 99개는 동의하지 그러니까 딱 한 개 동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테슬라. 테슬라요? 예, 오. 테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는 테슬라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테슬라는 종교다라고 한 게 뭐 진짜 종교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기차 하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테슬라 하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과 또 연관이 돼 있다. 로보택시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인 택시, 자율주행 택시고 사람이 없는 그런 택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보 택시가 이제 자동차가 테슬라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좀 네. 갈리긴 하겠지만 설령 그게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도 저는 반드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오. 갈 겁니다. 자율주행 테마요? 그럼요. 예. 그렇게 나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왜 2차 전지가 왜 살아 있냐면은 이게 제가 엔캠을 찍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왜 살아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2차 전지는 죽었다. 왜? 전기차가 앞으로 잘 안 팔릴 거다. 왜? 전기차 불나니까. 맞아요. 화재. 예, 화재고 피할 수 위험하고 예, 잘 이제 안 살 거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테슬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모델 Y만 122만 대가 팔렸어요. 12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한 대만. 한 차종만. 그리고 2위가 도요타였어요. 그동안 도요타가 원래는 1위를 다퉜는데 이제 테슬라가 요만큼이 팔렸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여러분들 안 팔린 거는 화재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안 팔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썰이 나온 거고 실제 전기차가 안 팔린 건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아, 보조금. 네, 가격이 비싸니까 테슬라 처음에 이거 9천만 원 1억씩 할 때 잘 안 샀어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RWD 나와가지고 모델 Y 지금 5천만 원대 사거든요. 5천만 원대에 파니까 우수수 팔립니다. 그냥 막 팔려요. 웬만한 전기차보다 더 잘 팔려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 아우디도 지금 Q4 이트론이 나왔을 때 처음에 진짜 너무 보기 힘든 차였는데 7천만 원 가까이 나왔을 때 안 팔렸거든요. 근데 네. 이거 가격 내려가지고 5천, 사실 5천만 원도 절대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 내리니까 팔려요. 그러니까 결국 효율화하고 히토류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기술력 확보되면은 전기차는 계속 팔리고 2차 전지인 그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반드시 나온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엔캠 저번에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랬고 네. 전 세계 민관 투자 현재 300조인데 2차 전지는 앞으로 1000조입니다. 예, 5년 안에 1000조 갈 거의 1000조 투자가 되는 그런 어떤 업종이고요. 그리고 제조업계 혈액 전해질이죠. 전해질을 이제 그 개발하는 그러니까 진액을 개발하는 그 회사 엔캠을 찍었던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엔캠 뭐 6% 이런 거 수익 너무 여러분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2차 전지는 앞으로 상승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6%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좋고 잘났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나는 좀 단타로 좀 챙기고 먹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식 잘하는 법 중 하나가 익숙함을 좀 조심하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좋아요 익숙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른다. 친숙한 기업은 다 잘 된다. 이런 익숙함 정말 조심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저번에도 한번 어떤 시청자분께서 한번 이제 맞아, 포트폴리오로 상담. 담아서 한번 질문하셨던데 카카오가 다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를 다들 갖고 있는데 제가 카카오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수. 얘는 이제 수출로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인 기업이 아니라 내수.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네. 한계가 있어요. 저출산 국가에서 인구 계속 줄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잘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는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 돼요. 네. 실제 우리나라 70%가 경상수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로만 뽑아먹는 기업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다만 너무 무너져 있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할 여진이 있는데 많이 물렸던 분들은 본전 찾지 말고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팁 하나를 드릴게요. 주식 네. 하나 마지막 하나 팁. 주식 잘하려면은 큰 자금이 운용되는 걸 따라가야 됩니다. 대표로 우리나라 연기금이 있는데 네. 미국에 보면은 엄청난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얘네가 굴리는 규모가 1경 3천조입니다. 와. 조 단위가 아니고 경이에요. 1경. 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560조 정도 되거든요. 560조인데 이거에 와. 20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산운용, 참고로 여러분들 자산운용하면 버크셔에서나 골드만삭스 맞아요. 이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상대가 안 돼요. 의외로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 5%씩 보유하고 있고요. 얘네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비트코인 7조 원 사놓고서 그냥 비트코인 뭐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조가 이 사람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네. 중국 증시에서 돈을 좀 빼서 한국에 한 2조 원 정도 추가한다는 그런 오.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2조면은 1경 3천조에서 뭐 너무 한 0.2%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용사, 금융투자회사에서 자금을 뺀다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에서 공시라든지 레포트를 눈여겨봐야 돼요. 얘네가 사는 거는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 없어. 왜냐 1경 3천조니까. 아니 진짜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블랙록 이런 데인가요? 저 맞췄죠? 저 혹시 천재세요? 죄송해요. 설명해 주세요. 자, 제가 정확한 정답은요. 네.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 안내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블랙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걸 투자하는지 이런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채팅방 들어오면 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1경 3천조. 그러니까 만조예요, 만조. 13,000조. 들어오세요. 와,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한 걸 알려주셨어요. 진짜 그 어떤 주식 방송을 보더라도 이런 넘사벽 기업을 막 알려주시고 이 기업이 어떤 곳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방송은 좀 굉장히 색다른데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0708 누르고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곳에서 우리 수석님께
정말 제가 말한 그곳이 맞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범한 상담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채권, 부동산, 다양한 경제 분야의 상품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분께 어떤 솔루션이 맞을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진단해 주신다고 합니다. 수석님께서는 투자자산 운용사부터 증권, 파생상품 관련 자격증까지 모두 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투자 자산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굉장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도움 해결책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상담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수석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강연의 일정과 내용 화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빨갛게 물들이는 대범한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 우리 수석님께서 어떤 솔루션으로 좀 바꾸면 좋을지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는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재밌어요, 수석님. 수석님도 그러신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진짜 수석님하고 같이 이 시간 진행을 하면서 뭐 달러 인버스라든지 금 ETF 막 지난주에 채권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알려주시고 이런 새로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종목 때문에만 힘드신 분들이 좀 다른 안정적인 또 금융상품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예. 아니 사회생활 아니고 진짜 야, 제가 진짜로, 예. 이런 코너를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일단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분 한 분씩 차례대로 만나볼 건데 먼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반드시 간다님. 닉네임부터 굉장히 이 열정이 느껴지는데 삼성전자랑 그리고 미국 S&P 500 이렇게 두 개 들고 계시는데 일단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느낌 어때요? 이분은 그 역설법을 좀 잘 사용하시는 분 같습니다. 역설법 왜요? 반드시 간다인데 안 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아니 이제 꿈인 거죠. 반드시 가야 네, 된다. 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역설법이 아닌 진짜 이 닉네임처럼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도와드려 볼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미국 S&P 500은 결국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샀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해도 언제든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매수가 77,200원에 지금 수익률이 23% 손실 중이세요. 비중도 5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6만 원 선도 못 지켜냈습니다. 신용 매물 계속 많아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수석님의 의견 궁금해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들어가신 분들은 네. 뭐 거의 100% 삼성이 설마 삼성이 맞아.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망한다. 뭐 이런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면은 또 고민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이 둘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지금 TSMC의 깜짝 실적 발표에도 상승을 했고요. 또 맞아요. 엔비디아도 잘 이렇게 서로 친구 관계로 지금 잘 협력 관계로 지내고 있잖아요. 친구 관계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소외된 그런 상태이고 딱히 어떤 뭐 HBM이라든지 그 D램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 지금 두각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심지어 수율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엔비디아냐 이런 데 선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에요. 지금 절대 나쁘지가 않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력 개발 이런 거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SK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TSMC에 계속 밀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들 계속 밀릴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만 뭐 8천 원, 9천 원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현 시점에서 뭔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을 반도체 공화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를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졌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또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수요를 또 많이 증가시켜 가지고 또 높은 어떤 그런 기술력을 좀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삼성전자 뭐 이런 들리는 얘기로는 삼성전자의 리더가 그 기술이나 과학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재무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재무 쪽의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적극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줄인 방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도 이번에 아마 조금 반성하는 부분 많지 않을까 싶고요. 내가 만약에 좀 액티브한 투자를 하고 싶다. 지금 당장 어떤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고 싶다면 하이닉스로 갈아타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이 돈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내가 뭐 단기에 써야 되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의지가 있다 싶은 분이라면은 네. 현재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홀딩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유롭게 들고 가야 된다는 점, 이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불황이 아니고 호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하나와요.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우리 또 반드시 간다 닉네임처럼 SK 하이닉스로 좀 편입하면 단기에 조금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교체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볼게요.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18,800원에 그래도 수익 중이세요. 3%대. 이 종목도 50% 들고 계시고 일단 그래도 미증시가 이틀째 상승을 했고 S&P 500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또 간밤에. 지금 이제 익절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쭉 좋을까요? 미증시? 일단 미증시 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뭐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투자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쵸. 실제. 네.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원래 그 미국이란 나라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유명했는데 첫 번째가 금융 그리고 두 번째가 국방. 이 두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국방이요? 예, 국방. 네. 그래서 방위 산업이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F-15K, F-16K 이게 뒤에 K가 붙은 거는 미국 걸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개조했기 때문에 K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뭐 지금의 이제 국방, 방위 산업의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한때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뭐 지금도 일정 부분 수입을 하지만 근데 미국이 과거에는 이제 금융과 국방 이런 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언제서부턴가 제조업 AI 4차 산업까지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대표적인 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도 원래 미국 차는 별 볼 일이 좀 없었어요. 사실 뭐 물론 굉장히 좋아. 뭐 포드, 캐딜락 네.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차 브랜드가 하나 생겼죠.
테슬라. 아, 테슬라 종교. 네,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금융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조업까지 다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우주 산업, 뭐 AI, 금융, 국방 모든 부분에서 어떤 선진화된 걸 두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다른 나라를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참 칭찬하고 싶진 않지만 넘사벽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그러니까 기축통화다 보니까 본인의 경기가 위험해지면 달러를 찍어내거나 회수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회수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과거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졌을 때,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였으면은 거의 뭐 부도나거나 네. 뭐 금모으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양적 완화, 달러를 그냥 찍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게 되는데 미국은 달러, 그러니까 너무 중심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찍어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찍어낸지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간다님은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신 거고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S&P 자체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단기간 들어간 건 아닐 테고 미국 증시 빠지는데 다른 나라 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디커플링 현상 절대 쉽지 않고요. 조금 빠지더라도 또 이게 배당금도 나와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은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배당률도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받으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 오르는 거 상관없이 좀 꾸준히 홀딩하셔도 된다. 저는 좀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좀 조정 구간이 올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홀딩 의견 주셨어요. 배당금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가시면서 조금 홀딩해봐라 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이렇게 나도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종목만 있으셔도 되고요. 뭐 예금,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또 경제상품 운영 중이시라면 나의 그런 자산 현황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은 분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는 지금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내 종목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래서 질문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입장하셔서 수석님께 편안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또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한 500년이에요.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좀 많이 기다리셨나 싶어요. 한 500년. 약간 힘드네요. 네,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자면 2차 전지와 OTT 그리고 바이오 종목 나름대로 테마를 분산 투자하셨어요. 리스크 관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손실 중입니다. 그나마 바이오가 이슈가 있어서 조금 손실을 만회했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딱 봤을 때 새 종목이고요. 어떤가요, 수석님? 뭐 나름대로 그 업종 다각화는 했는데 그니까요. 예, 수익은 좀 실패를 하신 그런 케이스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 이렇게 업종 다각화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필수죠. 맞아요. 필수이긴 합니다. 오. 예, 필수인데 네. 근데 또 종목도 세 종목 정도 다 좋아요. 뭐 좋아. 그래요? 종목 예.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네. 너무나 많이 그 뭐가 손실이 나빠요? 날 때까지 네. 좀 보신 것 대응하지 같고. 않은 점. 일단 뭐 에코프로 BM 먼저 조금 살펴보면은 뭐 네. 워낙 유명해서 뭐 어떤 기업인지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럼요. 예, 그 2차 전지 관련 그런 기업이고요. 다만 2차 전지 제가 분명히 괜찮다 했는데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 구간이 지금 나온 것이고요. 다만 지금 LFP 양극재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출을 좀 일으키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고 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활성화하는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체에서 뭐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한번 보시는 것. 예, 이거 다시 한번 조금 이번 연도 보고 내년쯤에 좀 다시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종교, 테슬라 종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로보택시 일정도 있고 지금 단기간에 바로 본전까지 오긴 힘들겠지만 이번 연도까지 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에서도 우리 또 당장 다음 주에 또 그리고 내일 장에서 강하게 오를 만한 히든 종목 우리 수석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방송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조일알미늄이라든지 엔캠 이런 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회사가 이제 드라마 아마존 서비스 등 이렇게 드라마 방영권 라이선스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 나타나줬는데 네. 그래도 오늘 장중 거의 고점 부근 3%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호백년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진짜 500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이 이슈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OTT 관련주이고 넷플릭스와 또 드라마 공급 체결 판권을 와.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 네, 이것만 봐도 넷플릭스가 연결돼 있어 대박인데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의외로 적자 구조입니다. 굉장히. 아, 그래서 적자가 많아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업이 제가 굉장히 좀 유심 있게 저도 본 이유가 이 기업은 채권도 발행한 기업이에요. 아, 우와, 예, 그래요? 실제 채권 발행하는데 채권 신용 등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트리플 B, 그러니까 우와. B가 3개예요. 투자 등급은 맞는데 네. 채권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고 조금 수요가 적은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채권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욕 먹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세요. 아, 그때 예. 약간 대기업 채권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뭐 대기업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간다면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 개인적인 뭐 생각이지만 뭐 이게 흑백요리사 그런 제작사의 간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또 OTT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넷플릭스가 굉장히 핫하니까 좀 많이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지금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익근을 상환하고 또 운용비가 부족하고요. 과거에 유상증자까지 이렇게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OTT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1편이 대박이 났다 해도 영화 2편이 대박날이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만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넷플릭스랑 또 협업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OTT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 또 참여 또 어떤 간접 투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차트는 바닥을 찍고 네. 현재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저점을 찍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9,000원 손절 잡고 일단 홀딩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000원대 손절 라인 주셨습니다. 일단 홀딩 의견 주셨고요. 자, 빠르게 다음 종목 볼게요. 펩트론입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한우백년님. 일단 평단가도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 것 같고 비중도 크셔서 이제 익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인데 수석님 의견 어때요? 일단은 뭐 이슈가 너무 좋죠. 뭐 그쵸. 일라일릴리아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탔어요. 근데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비만율이 40%가 넘습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는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트도 너무 좋아요. 보통 이런 모양은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올라가는데 우와, 네. 다만 저는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나 그걸 먹으면 한 달 동안 뭐 배고픔을 못 느끼면서 좀 효과가 있다 하는데 네. 뭐 죄송하지만 저 비만이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예. 시청자분들께 욕 야, 먹어요. 욕먹을 각오하지만 아, 아니, 네네.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돼. 나는 아, 비만이었던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들 이 비만 약을 지금 하나를 먹는다고 살이 빠질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구심은 들어요. 살은 그 운동을 해서 빼야 돼요. 예, 약을 먹는 거는 효과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운동을 해라.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네. 이런 것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뭐 임상 실험 아주 좋았고 이러는데 알약 하나 먹는다고 살이 쭉 빠진다? 그래서 지금 시대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차트 흐름은 좋아요. 지금 수급이 너무나 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신고가인 지금 8만 원을 좀 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6만 5천 원 라인 밑으로 6만 원 밑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강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바이오 종목은 한번 매도세가 출현하면 굉장히 많이 빠져요.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재무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데 성장성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차트 지금 상태에서 8만 원 또는 6만 원 이 배리어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이렇게 좀 잡고 가격대 잡고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신고가를 향해 달릴 수도 있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오늘 봤고요. 이렇게 대범하고 꼼꼼한 투자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누르시고 0708 숫자 4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드디어 기다리던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어제 잘 쉬었고 이제 또 내일장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수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 힌트 주세요, 수석님. 히든 종목. 네. 힌트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드려야겠죠, 당연히. 밀당을 기재실에 예. 주셔야죠. 제가 이것만 기다렸는데. 사실 히든 종목을 그 전에 드렸던 것들 네. 원래는 단타도 좋은데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원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단기로 뭐 치고 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예. 너무 이제 단기로 제가 말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너무 떠버렸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자랑이긴 한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간에 너무 떠서 네. 뭐 그렇게 굉장히 좀 어떤 기분 좋은 어떤 우리 이슈들이 있었는데 음. 이번 히든 종목은요. 먼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슈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와,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만 포함돼도 대박인데 네. 멀티비타민이에요. 거의 2차 전지, 멀티비타민. 자동차, 반도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도 그러니까 그 테마에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뿐만 아니라 실제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내년 매출 리포트에 의하면은 내년 매출이 올해 대비 2배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2배가 예상이 된다는데 주가는 최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구간이에요. 오. 매출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주가는 바닥이네요. 3분의 1 구간. 오. 거의 굉장히 바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무조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 분명 말씀드렸지만 네. 매출 성장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진 거는 그걸 바로 우리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만드는 이 물질의 물건, 제조업 이 완성체라고 할게요. 이 완성체가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기업이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아니 이 기업이 아니라 네. 이 기업이 만드는 이 어떤 기술력. 용역이나 기술력이 중국에서 지금 실제 독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 세계에 한 5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중국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 높은 제조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오,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전부 포함이 되죠. 그쵸. 거기다 내년 매출이 올해 대비 2배 예상되는데 주가는 3분의 1 기간. 음.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5조 원 시장인데 기술력 높은 제조 기술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 판매가 시작된다. 네. 어떻게 될까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너무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차트를 짧게 끊어온 게 아니라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 신규 상장주들은요 지수가 어려울 때 조금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이 어떤 제조 기술을 이 기업이 확보를 했고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찍고 계속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바닥을 다지고 급등 여지가 분명히 있다. 펀더멘털 측면에도 아주 우수하다.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자세한 종목명 진입가가 궁금하시다면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평일 오후 7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매니저님들의 든든하고 또 대범한 투자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매일 저녁 7시에 대범한 투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